오늘은 K리그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각각 2경기씩 분석해보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경기 시간대들은 모두 25일 토요일 오후 경기들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25일 토요일 14시 K리그 1위 전북현대와 리그 2위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전북현대모터스입니다. 전북은 이번 시즌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리그 우승을 확정한 팀입니다. 감독 거스 포엣은 우승 이후에도 선수 기용과 전술 점검을 병행하며 로테이션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점유율 중심의 4-2-3-1 또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빌드업과 전방 압박 전환을 강조합니다. 측면과 풀백의 오버래핑을 통한 측면 전개가 공격의 핵심 축으로 작동합니다. 공격 시에는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의 유기적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줄 아는 팀입니다. 다만 최근 일정 소화와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아쿠스와 송민규 등이 공격 전선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로테이션에 따라 여러 자원이 기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드필더 강상윤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3승 1무 1패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은 리그 내에서 여전히 강한 공격 전개와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상무입니다. 김천상무는 군팀 특유의 조직력과 투지를 바탕으로 시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용 감독은 팀워크와 압박을 기반으로 한 간결한 빌드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3-5-2 또는 상황에 따라 4-3-3으로 전환하는 유연성을 보입니다. 윙백의 넓은 전개와 중원의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공격에서는 이동경과 김승섭이 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미드필더 이승원은 중원 장악과 중거리 슛 등에서 기여하는 선수입니다. 수비에서는 박승원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전병 간의 복귀가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수비 라인 관리가 약점으로 지목됩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3승 2패로 비교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은 역습 상황과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이 최근 경기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팀 간 맞대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은 올해 총 3차례 맞붙은 적이 있으며 전북현대가 2승 1패로 약간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총 골득실 차는 전북현대가 5골 김천상무가 4골로 이 또한 전북현대가 근소하게 더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승이 확실시된 전북현대는 이번 경기에서의 총력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김천상무는 파이널 라운드 경쟁과 승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예측 결과는 김천상무 승에 이 기준점 오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는 25일 토요일 16시 30분 K리그 12 수원FC와 리그 11위 제주 SK 경기입니다. 두 팀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경기와는 다른 의미로 치열한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강등권의 두 팀이기에 제주 SK는 이번 승리로 반등의 기회를, 수원FC는 강등권 탈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홈팀 수원FC입니다. 수원FC는 시즌 중반부터 4-5-1 포메이션 또는 4-4-2 형태로 비교적 일관된 포백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공격수 싸박이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안현범은 측면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 흐름을 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루안 등이 빠른 전환과 빌드업을 책임지며 수원FC는 전환 플레이와 측면 돌파를 통해 경기를 주도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원FC 역시 상대의 압박이나 수비 집중력 저하 시 실점 위기가 있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제주 SKFC입니다. 제주 SK는 최근 3-5-2 또는 3백 기반의 전술 실험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유리 조나탄과 남태희 등이 핵심으로 거론되며 특히 남태희는 하프 스페이스와 중거리 슛에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수비 라인 유지와 후반 체력 저하가 단점으로 지목됩니다. 제주는 최근 경기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아 7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9월 28일 수원전에서 4명이 퇴장하며 3-4로 패했으며 이 점에서 이번 경기도 크게 과열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간의 올해 맞대결은 총 3번으로 전적상 제주가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두 팀의 골득실은 수원이 4골 제주가 5골로 이 또한 제주가 앞서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제주가 4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을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으며 비록 지긴 했지만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예측 결과는 제주 SK 승 2.5 기준점 오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는 25일 토요일 23시 프리미어리그 5위 첼시와 리그 7위 선덜랜드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첼시 FC입니다. 첼시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팀으로 감독 엔초 마레스카는 점유율 중심의 공격 전개와 풀백의 오버래핑을 활용한 측면 공격을 강조합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 또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빌드업과 전방 압박 전환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공격 시에는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의 유기적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를 선호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주요 선수로는 리세 제임스, 페드로 네토, 안드레이 산토스 등이 있으며 팀의 공격과 전환 플레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콜 팔머, 레비 코릴, 베노아, 바디아실, 리암 딜랩, 모이세스 카이세도, 엔조 페르난데스 등으로 일부 전력이긴 하나 최근 5경기 성적은 3승 2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강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선덜랜드 AFC입니다. 선덜랜드는 안정적인 조직력과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시즌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 레지스르 브리스는 4-2-3-1 또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중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측면 공격 전개를 시도합니다. 공격에서는 마르크 기우, 제이미 기텐스, 남테일 등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이 주 전략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2승 2무 1패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강팀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첼시와 선덜랜드는 총 33번의 공식 경기에서 맞붙었으며 첼시가 23승, 선덜랜드가 8승 2무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만 보아도 첼시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첼시 승에 3.5 기준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는 24일 토요일 23시 프리미어리그 14위 뉴캐슬과 15위 풀럼 경기입니다. 먼저 뉴캐슬은 최근 국내외 대회 일정을 소화하며 전력 운영에 다소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감독 에디 하우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빌드업 전개와 수비 안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전술적으로는 4-3-3 또는 4-2-3-1 형태를 자주 사용하며 측면 공격수 및 윙어들의 적극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제이콥 머피가 공격과 연계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브루노 기마라에스 등이 중원에서 팀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상자 및 결장 가능성으로는 최근 유럽 대항전 부담이 존재하며 경기 간격이 짧아 체력 관리와 로테이션 활용이 관건입니다. 최근 5경기 결과는 승리 3회, 패배 2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럼입니다. 풀럼은 감독 마르코 실바 체제하에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을 통한 득점 패턴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 또는 4-3-3을 사용하며 수비 라인에서의 대응과 윙백 및 미드필더들의 속도를 살린 역습 전개를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격 핵심으로는 라울 히메네스, 알렉스 이어비, 로드리고 무니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무니즈는 역습 상황에서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수비 라인 유지의 불안 요소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결과는 승리 2회, 패배 3회의 흐름입니다. 최근 3연패를 기록하면서 하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뉴캐슬과 풀럼은 공식전에서 여러 차례 맞붙어 왔습니다. 두 팀 간 전적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맞대결에서는 뉴캐슬이 약간 우세한 모습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뉴캐슬이 승리 6회, 풀럼이 승리 2회, 무승부 2회였으며 골득실 차는 뉴캐슬이 약 11골 더 앞서 있습니다. 뉴캐슬은 홈 원정 상관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 중이며 이번 경기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강팀과의 경기에선 결정력과 후반 수비력의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풀럼은 홈 원정에서 모두 뚜렷한 색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경기가 반등의 기회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뉴캐슬 승 2.5 기준점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섯 번째 경기는 25일 토요일 22시 30분 분데스리가 리그 7위 프랑크푸르트와 14위 장크트 파울리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꾸준히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독 디노 토프밀러는 점유율 기반의 4-2-3-1 전술을 주로 사용하며 측면 공격 전개와 중원 압박을 중심으로 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에는 윙어들의 폭넓은 움직임과 공격형 미드필더의 연계 플레이가 핵심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비 전환 시 라인을 빠르게 정비하여 역습을 최소화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오마르 마르무시와 안스가르 크나우프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엘리에스 스키리가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수 은디카와 미드필더 마리오 게체가 경미한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일정상 체력 관리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결과는 1승 1무 3패로 다소 부진하지만 강팀들과의 경기 인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장크트 파울리입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이번 시즌 승격 첫 해를 맞아 잔류 경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감독 파비안 히체나이머는 3-5-2 전술을 중심으로 수비 안정과 빠른 역습을 병행하는 실용적인 운영을 선호합니다. 중앙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면서 윙백을 통한 폭넓은 전개와 롱패스로 공격 전환을 시도하는 스타일입니다. 공격의 핵심은 엘리아스 사이델과 마르셀 하르텔로 두 선수의 연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위치 선정과 후반 체력 저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원정 경기에서의 실점률이 높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4패로 프랑크푸르트와 동일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 전적입니다. 먼저 두 팀은 서로 꽤 만난 적이 있으면 프랑크푸르트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최근 맞대결에선 22동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최근 두 팀 간의 리그 기록과 전력을 감안해보면 두 팀 모두 뚜렷한 이점은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승부가 갈린다면 한 점 차 승부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의 최종 분석 결과는 무승부 2.5 기준점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6번째 경기는 25일 토요일 22시 30분 분데스리가 리그 11위 함부르크와 리그 15위 볼프스부르크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중위권 경쟁에 치열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순위 싸움뿐 아니라 분위기 반등을 위한 중요한 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홈팀 함부르크 SV입니다. 함부르크는 이번 시즌 승격 이후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며 리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슈테펜 바움가르트는 공격적인 색채를 선호하며 4-2-3-1 전술을 기반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 자원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형태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운영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로베르트 글라첼이 여전히 득점의 중심에 있으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뛰어납니다. 측면에서는 라즈반 히일러와 도미닉 코이너치가 활발한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의 활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세바스티안 슈미트가 후방에서 라인 컨트롤을 책임지고 있으나 빠른 역습에 대한 대응이 아직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 결과는 2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정보다 홈 경기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 전개를 무기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랄프 하세니틀은 3-4-2-1 전술을 즐겨 사용하며 후방에서의 안정적인 빌드업과 빠른 전환을 강조합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며 공격 전환 시 윙백의 속도를 활용해 측면에서 찬스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특히 좌측 윙백 리델 바쿠의 오버래핑과 우측의 케빈 피피의 크로스 능력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요나스 빈드가 최전방 공격수로 팀 득점 1위를 기록 중이며 그의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이 볼프스부르크의 공격 중심을 이룹니다. 또한 미드필더 마티아스 스반베리가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세트피스 가담 능력으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정이 빡빡해 체력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있으며 수비수 라크루아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어 수비 불안이 예상됩니다. 최근 5경기에선 5패를 기록하며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팀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두 팀은 과거 분데스리가에서 자주 맞붙은 전적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맞대결이 21시즌 인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분석에선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분석 예측 결과는 현재 리그 내의 성적과 각 팀 간의 전략, 전술로 미뤄봤을 때 함부르크 승 오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